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보다 갖고 있는 것을 더 개발하고 키워내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꿈 그냥 넘기지 마시고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이죠. 여성 취업 관련 정보들 그리고 자격증 관련 정보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신세미 캐스터부터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지오영 네트워크스에서는 전산 회계와 격리, 그리고 출납 업무를 담당할 격리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라면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포스메이트에서는 전기기술 분야의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의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시설관리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는 인천 송도에서 하게 되며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DKUNC에서는 인프라와 IDC를 운영-관리할 정보 시스템 야간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라면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 또 OP 운영 업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스24에서는 검색 엔진과 프레임워크, API 등의 업무를 담당할 IT 전략팀의 개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윈도우 서버 관리와 웹 개발 경험을 가진 5년 이상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1부는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이죠.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라는 코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령의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죠.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미옥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5월 이제 그 첫 주 금요일 날 또 인사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연휴 시작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인디언들은 5월을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밭 가는 달이다. 밭 가는 예, 달. 그다음에 네. 옥수수 김 매주는 달이다. 오. 근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말이 털갈이를 하는 달이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말이 털갈이 하는 것처럼 5월 달에는 우리도 마음갈이를 좀 해보자.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빨간 옷과 함께 화사하게 출연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또 한 분의 손님 모셨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정리수업 전문기업의 주식회사 더민 정경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이제 금요일 1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우리 여성 구직자분들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요, 생활을 아주 활기차게 만드는 버리기 경영법,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버리기 경영법이요? 사실 예. 뭐 요즘 뭐 서점에 가도 그 모아두지 않는 연습, 쌓아두지 않는 연습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였기도 하고 사실 모아두는 것보다 버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못 버리고 저건 저래서 못 버리고 그러다 네. 보면 이제 뭐 계속 쌓아두는데 이 계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연두에서 지금 초록으로 막 넘어가는 이런 계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절도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의 주변에 변화를 좀 줘보자. 그래서 내 인생도 한번 재고조사를 하면서 적절하게 한번 버리기를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버리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핵심만 좀 남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결국은 행복 경영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내 커리어도 탄탄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요, 이번 주에 특히 책 정리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책 정리를 막 한참 하면서 박스 해가지고 했는데 학교 도서관에 또 기부를 했더니만 의미 있네요. 예, 마음도 굉장히 편하고요. 네. 이게 이제 버리기가 결국은 기부, 나눔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 에너지가 아주 그냥 가득 차오르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집에 막 묵은 짐들을 꺼내다 보니까 정말 쓰지 않는 물건들, 입지 않는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웃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기관에 맡기면서 한결 홀가분해지고 정말 좀 공간도 많이 생기고 해서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보면 필요하지 않은데도 물건을 쌓아두고 또 계속 욕심을 내는 게 또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버리기 경영법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정리수납 전문 기업에 우리 그 정경자 대표님이 오셔서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렇죠. 저는 일단은 내 주변을 쭉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집에 쌓아둔 물건들부터 한번은 이제 좀 돌아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버리기 경영법 첫 번째는 일단은 내 주변 돌아보고 1년 이상 안 쓴 물건이 있다면 이걸 어떤 형태로든 좀 처분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최근에 그 구직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나다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일거리를 찾아야 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까도 고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정작 집은 정리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막 어수선하다. 여전히 지금 이제 한참 뭐 봄이 그런데 겨울 코트가 집에 막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대청소부터 먼저 좀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좀 정리가 되면 뭔가 핵심 요소만 남게 되고 기분도 산뜻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뭐 표현처럼 어딘가에 나누든지 기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든지 간에 이 처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도 그 빈자리에 무언가를 세워놓을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집이 대형 마트도 아니고 슈퍼도 아닌데 재고를 그렇게 많이 쌓아둘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옷장 정리도 아까 여성분들이라면 옷장 정리도 해보시고요. 책상 정리도 해보시고 책 정리도 해보시고 특히 서류 정리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럴 때 쓸 거야. 또 지금 구직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회사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계속 서류들도 있을 텐데 과감하게 치우고 정리도 하시고 또 분류도 하시다 보면 이게 내 생활이 훨씬 생기 있어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뭐 그다음에 뭘 샀다 그러면 이걸 또 버릴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더 추가로 계속 잡동사니가 쌓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우면 차라리 이제 그걸 더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음식물처럼 냄새가 나는 건 사실 이 쓰레기 정리할 때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활에도 혹시 이 좀 냄새 나는 거 없는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습관들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이제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는 거 이럴 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습관에 있어서도 조금 이번에 치우시면서 정리정돈, 구조조정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게 이번에 어머니께서 작년에 입지 않은 옷은 버려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 옷 살 때 하나 버릴 생각으로 사라. 항상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자, 또 새롭게 또 저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는 또 문구류가 어찌나 많은지. 맞아요. 문구류. 어디 갈 때마다 볼펜을 사고 그다음에 뭐 지우개도 사고 그래서 예쁜 지우개, 예쁜 볼펜, 특이한 볼펜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샀을 때 많이 나눠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집에 서랍이 안 열리더라고요. 고지서를 하도 쌓아둬서 이게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쌓아두다 보니까 서랍 하나가 다 차지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 또 서랍 정리 수납에 또 달인분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1년 이상 안 쓴 물건이라면 1년 후에도 안 쓸 확률이 높겠죠. 물건들도 불필요해지고 또 기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마음은 비우지만 또 채울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버리기 경영법. 이건 뭐냐면 약속 체계를 좀 대수술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굉장히 많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바쁜데 스스로는 생각해보면 실속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의 시간 계획표, 그 타임 스케줄을 보시면서 스케줄이나 약속 체계를 한번 대수술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스를 들이대고 이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수술을 하시는 건데 실속 없게 바쁘기만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쁘다 하니까 저 사람은 바쁜
바쁜 사람, 그래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요즘 날씨도 풀리고 또 5월에는 이렇게 황금 연휴도 끼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밖으로 돌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임을 네. 가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집도 사실 엄청 지저분해지고요.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나쁜 에너지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인간관계도 좀 정리를 하고 네, 맞습니다. 집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좀 싹 이렇게 한번 정돈을 하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게 물건이랑은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은 그렇죠. 정말 그냥 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버릴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라는 건 정리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 인간관계 이 주소록을 한번 구조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소록이요? 네. 예전에는 종이 수첩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그쵸. 때는 11월, 12월에 예쁜 수첩을 사서 거기에 다시 이름, 전화번호를 이렇게 열심히 적으면서 그쵸. 이 사람하고 올해는 얼만큼 만났는가 뭐 이런 것들도 예, 점검을 해보고 아, 이 사람에게는 연락이라도 한번 해야겠다. 그다음에 뭐 12월 달에 이렇게 만드니까 카드라도 신년 연하장이라도 보내야겠다 이렇게 아,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데 요즘은 종이 수첩에 이름 연락처를 적는 게 없어지고 스마트폰에다가 명함도 사진 찍어서 넣고 거기에 모든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는 스마트폰에 많은 주소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는 사람인 것과 나하고 밀도 있게 만나는 사람인 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면 이런 관계에도 과감하게 구조조정이 네.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내가 당장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커리어에 있어서도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명단 살펴보시면서 인간관계도 한번 어떻게 만들어갈까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마침 지금 이제 2, 4분기 시작이 되고 예. 5월 달 행사가 많아서 하다 보면 6월 달이 되면서 상반기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오는 동안 내가 새롭게 인연을 맺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다음에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핵심만 남기면서 버리기 경영법을 시도한다면 소중하게 내가 생각해야 되는 분들, 관리해야 되는 분들의 이름과 얼굴이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버리기 경영법을 적용한다는 게 사람을 내쳐라,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밀도 있게 만드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예,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핵심만 남게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이런 얘기는 뭐 사실 구직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소중한 사람들의 존재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세 번째는요. 디지털에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버리기 경영법 세 번째는 너무 많은 디지털 정보를 좀 버려라라는 건데요. 디지털 정보 버리기. 그래서 지나친 정보가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앱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정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스마트폰 안에도 데이터가 꽉 차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맞아요. 빨리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클라우드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쌓아놓으니까 네네. 자꾸 결제하고 뭐 이메일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도 종량제를 좀 적용을 하면서 일단은 내 컴퓨터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파일 정리도 해보시고 이 컴퓨터 안에 폴더에 또 구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또 하시라는 거예요. 네. 버리는 것도 있지만 내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를 알리는 여러 가지 증명 자료들도 폴더 안에 넣으시면서 이것들을 구조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이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의 방식을 좀 재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로 사는 일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창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요. 예. 뒤집어 생각하고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꽉 짜여진 생활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잠깐 전환을 해서 스마트 기기를 잠시 꺼두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조금 걷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소중한 정보들에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특히나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쓸 때 좀 어떤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보다 자신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좀 이럴 때 아까 아날로그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바쁠 때 좀 쉬어가다 보면 네네. 충전의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네. 새소리, 물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이제 자연 속에서 삼림욕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럴 때는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꺼두시고 아날로그 환경에 나를 한번 풀어 놓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느리게 사는 삶 속에서 현명함도 가지고 오실 수 있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핵심 주제만 이제 좀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도 이런 네. 부분들이 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PR하고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나는 이제 10년 후에 나의 커리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길이 결국은 나의 콘텐츠를 채워 넣는 그런 또 시간이 아주 꽉 채워지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버리기 경영법 전미영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전국적으로도 정리 수납 전문가 교육 과정도 많고 또 일자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버리기 경영법 잘 실천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주제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분이 지금 나와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정경재 대표님, 정리수납 전문가, 이게 어떤 직업인지 한번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수납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문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리수납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부터 더 활발하게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이 전문가들은 그 효율적인 수납 방법이라든가 공간별 수납 방법, 다양한 정리수납을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리수납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대상, 고객이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이 어떤 사무실이나 회사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이 대상은 뭐 그 주거 공간도 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이 서류 정리라든가 네, 아니면 네. 뭐 집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뭐 매장이 될 수도 있고 공장의 부품들, 뭐 요즘은 뭐 어떠한 공간이든 간에 네. 거기에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사실 전 잘 몰라서 그런지 이런 정리정돈 같은 거는 제 건 제가, 제 방은 제가, 제 사무실은 제가 늘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또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고 하니까 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너무 신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이 특히 요즘은 4050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이런 분들께 좀 강점이 있을까요? 제가 정리수납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창직을 할 때 진짜 말씀하셨듯이 되게 힘들었어요. 정리수납이 네. 뭔지도 모르고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되셨는지요? 지금 저는 2003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서 2011년부터 지금 사업으로 네, 네.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가 꽤 있네요. 네네.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았나 봐요. 정리수납을 워낙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너무 못해서 문제라서.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대부분의 주부들은 정리수납을 잘 못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여성들은 기간이 짧던 길던 간에 이 살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직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50%는 일단은 먼저 이 이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살림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문 기술과 이 정리수납의 표준화된 이런 방법들을 익히게 되면 아무래도 금방 익숙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활동하기가 좀 쉬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저희가 이제 전업주부로 오래 있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질 때 혼자 하려고 그러면 되게 불안감이 있는데 네. 이게 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배우는 것도 많아질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뭐 의지하거나 아니면 늘 교육받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체제도 좋을 수가 있고 또 이게 매일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 가정 양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사실은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리수납이라는 건 우리가 늘 생활화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이가 드셔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게 여성들한테는 좀 더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뭐 사회적으로 그 물건을
집안에 계속 쌓아놓거나 쓰레기 네. 같은 것들 버리지 않고 쌓아놔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기사들 보기도 하고 또 애니멀 호더라고 하죠. 길에 네. 있는 반려동물들을 무자비하게 계속 데리고 와서 오히려 반려견들을 학대하는 그런 기사들도 보다 보니까 이런 정리수납 전문가 정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해외에서는 정리수납 전문가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듣기로는 이제 중국에도 진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지금 그 미국에서는 1985년부터 네. 이 정리수납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IFPOA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정리수납 협회의 회장들이 컨퍼런스도 네. 있고 뭐 회의도 있어서 제가 한국 정리수납 협회의 회장으로 다녀왔는데요. 네. 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특히 또 중국에서도 정리수납을 되게 필요로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은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이런 한국의 정리수납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방문을 했고 4월 달에는 쿤밍이라는 도시에 네. 여성 기업 협회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중국인 대상으로 이제 정리수납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북경에서는 이 해외 이사 전문 업체의 요청에 그 이사업체 직원들한테 저희가 정리수납 교육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그 홍콩이나 북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한국의 정리수납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자기 그 중국이나 홍콩에서 사업도 하려고 아마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야, 이렇게 정리수납의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이 수출이 된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정말 네, 좀 여러모로 국위선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고 신도시가 많아지고 있고 또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정리수납 전문가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리수납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리수납이라는 거는 일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수납 전문가는 무엇보다도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팀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팀워크라든가 좀 사회성, 이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하고 좀 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살림을 내가 오랫동안 했던 일을 직업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똑같지 않거든요. 내가 네. 그냥 살림하는 거하고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좀 이렇게 성실함을 가지고 좀 꾸준히 노력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뭐 그 외에 집을 꾸미는 거를 좋아하거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감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로 활동하기가 좀 훨씬 더 쉬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뭐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거를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어서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하기가 쉬운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한국정리수납협회에서는 한 7만 명 정도가 이런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7만 명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이 네. 그 정리수납 전문가에게 아파트 정리를 네. 이렇게 했는데 해주신 것도 좋았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또 어질러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냥 물론 수납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네. 교육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예, 해주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이 여기에 더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저는 좀 맞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면서 제가 아까도 이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를 해서 이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납 정리를 했는데 이 물건이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디에 있나 잊고 헷갈리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정리수납은 누구나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그냥 정리수납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정리수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리를 한번 해주고 나서 그 고객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죠. 그래서 뭐 속옷이면 속옷 서랍, 양말이면 양말, 아니면 뭐 이 냉장고에도 육류면 육류, 생선이면 생선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서 누구나 거기에 있는 물건을 꺼내서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고객들이 네.
한 번에 그 이용에 그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이게 유지가 되는데 사실 이 우리 물건을 수납하는 게 네. 가정에서는 이게 상품을 진열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용을 해도 또 가족이 여러 명이 네, 하기 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금 흐트러지게 되면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뭐 이럴 때 다시 리터치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네. 이제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이제 훈련도 교육도 받으시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서비스까지 저희가 합니다.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이걸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렇다면 뭐 상당히 장래성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정리정돈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뭐 7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분들이 다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건 아니죠? 네,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교육은 이렇게 뭐 한국정리수납협회 같이 이런 협회들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요즘은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뭐 구청의 일자리 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 교육은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커리큘럼을 만들 때 2급, 1급 강사 이런 레벨 등급을 나눠가지고 교육을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2급을 하게 되면 정리수납의 개념이라든가 필요성,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받고 나면 내 집을 내 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2급의 네. 과정이고요. 이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과정은 이제 1급을 이수하게 되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돼야 되고 서비스도 직접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팀워크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급까지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걸 좀 가르쳐 주는 게 좀 소질이 있거나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러면 강사 과정을 이수하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 정리수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구에 네. 여성센터에서도 역시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실제로 이제 옷을 잘 개는 법. 그래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제가 종이에 이렇게 네. 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양말을 잘 개는 법. 착착착 넣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요즘은 또 호텔처럼 수건을 잘 개는 법. 이런 부분들을 네.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살림을 한다든가 이제 그 가정에서도 있지만 어르신들, 그래서 부모님 댁에도 이런 이제 시스템 좀 편한 게 있으면 이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말씀- 요즘은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부모님들 집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어요. 정말 묵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부모님 맞습니다. 댁에는. 네네.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2급 정도는 따서 네. 내가 내 집 정도는 한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전문가 자격증 취득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좀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고용 형태는 보통 이제 취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자격증 한 1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뭐 정리수납 전문 기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업체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도 정리수납이 필요하고요. 포장이사라든가 요즘은 가전제품 회사에서도 만약에 냉장고를 판매하게 되면 냉장고를 정리수납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고 뭐 이 가구 회사들 뭐 이런 데서도 정리수납이 좀 필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랜서로 본인이 이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해서 이거를 자기가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정리수납 전문가를 만드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네. 이 직업의 미래 전망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주 밝습니다. 네. 이제 그 당연하지만.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가 뭐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고령화 시대가 지금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 수납이라는 게 주부의 몫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살림은 대부분 주부들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 수납은 이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매장 뭐 이런 모든 공간에
이 공간을 재구성해서 숨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평소 이게 냉장고 한 대에 있을 때 꽉 차 있었는데 2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널널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을 넓히거나 아니면은 뭐 수납 가구를 더 구입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내 물건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간을 좀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간을 다시 찾게 된다면 생활의 편리성이나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요즘은 이제 건설회사라든가 뭐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런 데서도 이제 업무를 협약을 해서 지금 일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이 정리수납이라는 서비스는 그 영역이 되게 무궁무진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분들한테 이제 정리수납을 알려드리고 교육을 하고 그 점포를 정리수납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리수납이라는 건 사실 또 습관이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요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교육으로 이제 하는 역할을 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영역은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저희가 금요일 1부의 코너 속의 코너죠. 전미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취업 질문 있어요라는 코너 시간인데요. 자,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고민을 이제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진 여성 구직자인지 한번 질문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들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두렵습니다.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조직 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건강 문제로 직장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다 보니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중요할 때 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위기의식도 듭니다.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주목받는 게 유난히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뭐 무언가 잘한다고 나는 했는데 혹시 못하게 되면 나 창피하지 않을까 이래서 뭐 주춤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내가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주저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이 내 진가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또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 존재감이 또 희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혹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PR에 대해서 나를 홍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보여야 된다. 그다음에 남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어쨌든 간에 눈에 해야 띄어야 한다. 된다. 네. 네. 그다음에 약점을 보여주면 무시당한다. 혹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자기 PR이라는 게 요란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다운 방식으로 내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 또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PR인 셈인데, 자기 PR을 막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유머러스하게 나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두려움 접어내시고 자신감을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또 이럴 때도 나 자신의 장점을 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하고 어떤 일을 잘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진정한 이제 장점이라는 건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장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스스로 나는 이런 걸 잘해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 강점은 이런 것이구나. 나는 회사에서 이런 걸 잘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평가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는 것으로부터 자기 PR을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또 사연을 떠나서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께서 책상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이 책상 정리의 달인이시니까 어느 정도 팁을 좀 알려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책상 정리는 사실 누구나 다 조금 힘들어 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시간도 세이브할 수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마다 조금 더 각각의 좀 차이가 있어서 뭐 책상 위에 많이 뭐가 놓여져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물건들은 일단 책상 위에 놓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손거울이라든가 핸드크림이라든가 뭐 커피 이런 거 쏟으면 또 다 닦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류는 중요한 순서대로 이 파일의 색깔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한 것들은 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또 하나는 문구류는 적당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고요. 또 이게 집에 비우는 게 많다 보니까 택배를 다 회사로 받아가지고 내 책상 주위에는 전부 다 택배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빨리빨리 집으로 가지고 가시고요. 책상 정리는 출근해서가 아니라 퇴근하기 전에 해놓고 가야지만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리정돈 전문가 더민의 정경자 대표님과 함께 또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보는 시간 함께 했는데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죠. 우리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또 사회생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